안녕하세요. 피어나 의원 최호성입니다. 네, 오늘은 아주 따끈따끈한 신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힐로웨이브라는 제품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과하게 볼륨을 키우는 필러 시술은 많이 인기가 없어졌습니다. 다들 동의하시죠? 그 대신에 피부를 좋게 하는 솔루션들은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일명 스킨 부스터라고 하죠. 그런데 최근에는 그 스킨 부스터들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도포용부터 주사를 하는 그런 약물도 있고요. 그리고 피부 밑으로 넣는 약물도 있는데요. 사실 다 중요하긴 한데 저희가 이제 바라는 것은 지속력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 개선이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힐로웨이브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기다렸던 제품입니다. 이거는 고분자와 저분자의 HA가 함유되어 있고요. 그 약간의 가교가 되어 있는 그러한 제품입니다. 필러는 아니고 깊은 진피층이나 또는 진피 바로 아래층 정도에 주입해서 피부에 텐션을 주고 그리고 피부가 탱탱해지고 펌해지고 그 다음에 밝아지는 그러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요. 패키지를 뜯게 되면 이렇게 ECC가 함유된 시린지가 나오고요. 여기에 29게이지 하프인치 니들이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주사를 해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렇게 3웨이나 2웨이에 연결을 해서 1cc 루어락 시린지에 담아서 두 번을 나눠서 쓰신다면은 훨씬 더 주사도 용이하고 편리하게 주사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지고 계신 조금 더 특수한 니들, 뭐 33이나 34게이지 니들 중에 2mm짜리 길이의 니들도 주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료들을 가지고 주사를 하게 되고 또 오늘 보여드릴 그런 영상에는 이 캐뉼라를 이용하여 조금 더 광범위하게 약물을 퍼뜨리고 그리고 또 손쉽게 시술할 수 있는 방법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어떤 목적이나 환자의 상태 그리고 선생님들의 성향에 따라서 골라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30대 후반의 여성분이 오늘 시술을 받으실 거고 제가 한쪽에는 매뉴얼 인젝션, 니드를 통한 매뉴얼 인젝션하고 한쪽은 캐뉼레이션을 통해서 하는 시술을 약간 다른 시술을 양쪽 스플릿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시술할 때는 그렇게 스플릿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같은 방법을 사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가이드라인을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커스터마이즈 된 시술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환자의 얼굴 형태나 스킨 컨디션에 따라서 약간의 변형된 방법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나 일단 가이드라인을 보여드리면 우선 힐로웨이브는 약간의 볼륨과 텐션을 다 고려해서 시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꺼진 부분을 공략하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눈 밑에 인프라 오비탈 에리아에 혹은 뭐 소위 말하는 악광대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한 포인트. 그 다음에 이 파라네이잘 디프레션, 팔자주름이라기보다는 콧볼 옆에 약간 꺼진 부위가 되겠죠. 그리고 이 중안면을 이렇게 텐팅 시켜서 리프팅하는 방법으로서 가장 좋은 부위가 이 광대뼈가 측면으로 돌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약간 사선으로 들어가시면 좋은데요. 대략 한 2cm, 2cm 아래 정도가 되겠고요. 여기에 자이고마틱 큐테니스 리가멘트가 있는 부위와 겹칩니다. 그래서 이 부위에 하나를 포인트를 더 만들어 주시면 이렇게 살짝 당겨지는 효과가 있겠고 전체적으로 아래쪽이 딸려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통 요 아래에 서브 말라 디프레션이 있죠. 보통 여기가 이제 살이 빠지거나 나이가 드시면서 지방이 빠지면 좀 꺼지는데 여기에 한 포인트, 그리고 레테럴 칙에 또 한 포인트. 만약에 레테럴 칙이 뭐 볼륨이 충분히 좋다 그러면 이런 템플 쪽으로 하나 이동해서 하셔도 됩니다. 자, 먼저 PDIT 인젝션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시술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컨셉과 디자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시술 방법은 이미디엇 서브더멀 레이어를 겨냥하게 되고요.
주로 위에서 아래로 순서를 정해서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이제 레터럴 쪽에서 미디얼 쪽으로 옮겨가시는. 저는 이제 편의상 요 부위를 먼저 좀 시술을 할 건데요. 약간 조금 들어간 부위가 있다면 그 부위를 겨냥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주사를 대략 한 2mm 뎁스로 주사를 하면 대략 이미지 서브더멀 플레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자로 재서하기는 어렵고요. 이게 하프 인치 니들이니까 대략 한 10도에서 15도 각도로 접근하시면 이 니들이 절반 정도 들어가면 2m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타겟이 여기면 수직적으로 들어가셔도 되지만 이렇게 되면 위로 리거지 되는 것도 있고 정확한 뎁스에 들어가기 좀 어려워서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한 20도 정도 각도로 숙여서 조금 멀리서부터 들어가죠. 따끔하세요. 그래서 절반 정도 넣으면 니들 팁은 이렇게 뎁스가 서브더말이나 더미스와 서브큐 페스 레이어의 약간 정션 부위라고 보시면 돼요. 들어 올렸을 때 니들의 컬러가 하나도 안 보여야 됩니다. 페일 컬러로 보이면 되고요. 피가 약간 날 수도 있죠. 자, 이게 통증이 약간 있는 시술이기 때문에 진동기를 사용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턱 쪽에 좀 대드릴까요? 예, 어시스트 분이 이렇게 진동기를 대고 계시면 더 좋겠고 시술자는 시술에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0.2를 천천히 주사를 하게 돼요. 그러면 실제로 이 점도가 높은 힐러웨이브가 이렇게 볼록 올라오게 됩니다. 굳이 이거를 컴프레션해서 누르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멀리서 들어가서 절반 정도 넣고, 그리고 불안하신 분들은 아스피레이션을 한번 해보시고요. 아스피레이션은 최소한 한 5초에서 6초 정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대로 보려면. 이렇게 해서 괜찮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니들을 움직여 버리면 사실 아스피레이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니들이 안 움직이는 상태에서 주사를 천천히, 인젝션 스피드가 너무 빠르면 스프레드가 많고 결국 효과도 좀 잃게 되고요. 그리고 통증도 심해지게 되죠. 주세요. 피가 나면 이렇게 조금 지혈을 살짝 해주시면 됩니다. 한 1, 2분 정도 좀 눌러 주시고요. 멍이 살짝 들 수 있다라는 것을 환자에게 꼭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다 주사할 거니까 조금 멀리서 이렇게. 지금 제가 세 번째 포인트를 주사하고 있죠. 그리고 자, 눈 밑은 좀 멍이 잘 들고 피가 잘 나기 때문에 조금 더 젠틀하게 주사하시고요. 사실 그래도 멍이 들 수 있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더미스를 지나가는 디스턴스를 줄이기 위해서 저는 각도를 조금 더 줍니다. 그래서 너무 눕혀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약간 45도에서 한 60도 정도로 들어가시고요. 그러니까 니들은 더 깊이 넣자고 3분의 1 정도만 주사하면 되겠죠. 3분의 1 정도만 삽입하면 되겠죠. 만약에 피가 나면 바로 컴프레션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앵귤러 아터리가 지나가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주사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뭐 사실 베리에이션이 있어서 어디가 안전하냐 이걸 판단하기 좀 어렵죠. 그런데 일단 테크닉적으로 조금 더 슈퍼피셜하게 주사를 하는 게 좋겠고요. 딥더미스 쪽으로, 그리고 서브더멀보다는 딥더미스, 그리고 주사 방향이 혈관 주행 방향과는 좀 직각적으로 주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 주사하고 싶다 그랬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평소보다 다른 포인트보다는 조금 얕게 주사해서 니들의 한 4분의 1만 삽입을 하고요. 아스피레이션을 꼭 해봅니다. 그래서 아스피레이션에서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약간 들어올린 상태에서 주사를 하시면 약간 슈퍼피셜하게 주사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럼프가 심해질 수 있어요. 자, 꺼줄까?
네, 그랬을 땐 지그시 살짝 눌러주시면 됩니다. 너무 돌출이 심하다, 럼프가 심하다 그랬을 때는 지그시 살짝 눌러주세요. 근데 너무 많이 안 누르시는 게 결과를 위해선 좋습니다. 어차피 이런 럼프들은 하루나 이틀 지나면 거의 가라앉기 때문에 환자분께서 좀 이해를 해주신다면 이걸 가지고 계시는 게 오히려 궁극적인 결과를 위해서는 더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캐뉼레이션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힐로웨이브를 인젝션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 캐뉼레이션 방법은 멍이 안 들고 그리고 좀 더 손쉽게 시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눈꼬리 쪽 레트럴 칸투스에서 한 2.5cm 정도 옆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한 1cm 정도 내려오면 여기가 가장 좋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입점으로서. 자, 여기서부터 자입을 해서 캐뉼라를 사용하는데 여기 미치 그루브가 이렇게 있죠. 눈에 잘 보이는 분들이 계시고 이분 같은 경우는 잘 안 보이긴 하는데 거기를 수직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팔자주름이 이렇게 있다면 팔자주름의 시작부, 중간부, 끝부분 이렇게 해서 세 군데를 겨냥해서 팬닝 테크닉을 이용해서 레트로그레이드 인젝션을 하게 되는데요. 한 포인트당 0.3을 주사하면 대략 1cc를 사용할 수 있고요. 만약에 좀 뒷담이 좀 꺼져서 앞에만 넣긴 좀 그렇다, 좀 쉐어하고 싶다 한다면은 추가적으로 하나의 엔트리 포인트가 다시 잡힐 수가 있는데요. 이게 첫 번째 엔트리 포인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 약간 페리오랄 스페이스를 겨냥한 방법이고 눈꼬리에서 귓볼선 그리고 알라트라거스 라인을 그으시면 이 만나는 점이 두 번째 엔트리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여기서부터는 이 입꼬리에 아코디언 라인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했을 때 입꼬리 약간 상부, 하부 이렇게 해서 총 5개의 라인을 그리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니고 이 2개. 그래서 이제 도착점을 그려주면 이 팔자주름이 있다 그랬을 때 약간 지나가서 멈춰서 쏘아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이렇게가 되겠죠. 벡터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겨냥하는 그런 면적이 좀 다르죠. 여기는 중안면의 미디얼 파트, 여기는 미디얼과 레터럴 파트가 겹쳐져 있고 약간 로어 파트에 리주비네이션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나의 위쪽에서 0.3씩 주사하셔도 되고요. 아래까지 하신다면 0.2씩 나눠서 주사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캐뉼레이션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된 2개의 자입점이 보이는데요. 사실 이 길이가 사람들마다 다르지만 5cm가 좀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서 캐뉼라를 짧은 거 쓰시는 것보다는 5cm짜리 쓰시는 게 더 좋겠고요. 만약에 팔자까지 안 넣고 그냥 그 위에서 끝낼 거라면은 4cm짜리 길이의 캐뉼라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입점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할 거기 때문에 에피네프린이 섞인 리도카인을 따끔하세요. 살짝 주사해주면 이거는 통증을 완화시키는 목적보다는 블리딩을 최소화하겠다라는 목적이 더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술하실 때 캐뉼레이션을 할 때는 이 자입점 원위부 쪽, 이 바깥쪽이 소독이 잘 돼야 됩니다. 여기 캐뉼라가 터치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인펙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뒤쪽을 많이 소독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25게이지 캐뉼라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 스킨 펑처 니들은 23게이지 니들을 사용하게 되고요. 이렇게 여러 개를 뚫어 놓지 말고 하나씩 뚫으시는 게 좋겠고, 뚫으실 때 약간 스킨을 핀칭 해주면 블리딩이 좀 예방이 되고요. 저는 이쪽 방향으로 이제 캐뉼레이션 할 거긴 하지만 가급적 수직적으로 스킨 펑처를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선으로 펑처를 하게 되면 블리딩이 더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 대신 처음에 캐뉼라를 인서션 할 때는 역시 수직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들어가자마자
바로 꺾어서 더미스를 살짝 긁으면서 들어가야 돼요. 거의 이쪽에 컨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소독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캐뉼라 팁이 약간 고개를 약간 들듯이 내려가야 아주 슈퍼ficial한 플레인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좀 통증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예민하신 분들은 인프라오비탈 너브 블럭을 하거나 투매를 깔아줘도 되는데, 투매를 까는 거는 결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인프라오비탈 너브 블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너밍 크림을 충분히 바르신다면 그렇게 많이 힘들어 하진 않으세요. 저항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힘을 줄 게 아니라 이렇게 트위스트 하셔서 항상 일정한 플레인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니들 팁이, 캐뉼라 팁이 보여야 돼요. 계속 고개를 들고 내려가죠 지금. 그래서 저항이 있다 그러면 트위스트 이렇게 좀 두들겨 주시면 통증이 좀 덜하고요. 그리고 실제 길이가 5cm가 다 들어갔는데도 못 미쳤다 그랬을 때 여기서 그냥 더 이상 못 들어가겠다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조금 피부를 당겨주면 여기까지 좀 들어갔습니다. 그죠? 충분히 한 7cm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자, 이제 용량이 중요한데 너무 확 빨리 주사하면 0.2cc를 고루 주사할 수가 없죠. 중요한 건 컨티뉴어스하게 주사하는 거예요. 이 컬럼을 중간에 끊지 말고 쭉 가늘고 길게 이어가시는 게 중요해요. 자, 주사하면서 처음에는 캐뉼라 내부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주사하다가 이제 중간부터는 좀 천천히 주사하시고요. 마지막에는 더 천천히. 왜냐? 이쪽 부위는 결국은 힐러 웨이브가 이 업워드 마이그레이션 되면서 어차피 쌓일 거라 여기에는 굳이 많이 주사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캐뉼라가 거의 1cm 미만으로 남아있을 때까지 빼셔서 방향을 틀어주셔야 돼요. 다시 들어갑니다. 저항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처음에 들어갔던 트랙을 다시 들어갈 가능성이 많아서 저항이 느껴지는 게 확인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새로운 길이니까. 그래서 골프 퍼팅 하듯이 에이밍을 향해서 가셔야 되고요. 필요하다면 약간 곡선을 그리셔도 돼요. 입꼬리 쪽은 블리딩이 많고 통증이 많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팔자 주름 근처까지 갔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천천히 주사하고 끊지 않게 주사한다. 자, 그리고 니들 팁이 거의 다 나오기 직전까지 빼는 다음에 방향을 틀어서 일로 갈 거죠. 이렇게 가시면 되는데요. 이게 만약에 트위스트가 잘 안 되다 그러면 바이브레이션을 해주시면, 제가 쓰는 방법인데 통증도 조금 줄어들고 어드밴스도 잘 됩니다. 익숙해지시면 사실 굉장히 쉬운 방법인데 한 두세 케이스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0.6cc를 사용했고요. 0.2, 0.2, 0.1을 깔았습니다. 절대 이거를 짜내시지 마시고요. 아까우니까 그냥 그대로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23게이지 니드를 통해서 두 번째 엔트리 포인트로 접근할게요. 역시 거의 수직으로 찌르고 핀칭을 유지해야 블리딩을 예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구멍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죠. 같은 디렉션으로 넣고 바로 하는데, 혹시 이 헤어가 조금 건드리는 게 불안하다 그러면 꺼즈 하나 주시겠어요? 이렇게 소독된 꺼즈를 밑에 까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편안하게 시술하는데, 자, 이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두 군데를 갈 건데요. 이거는 이제 시술의 장점은 페리오랄 링클이나 아코디언 라인이 좀 개선이 되고요. 얼굴이 너무 퀭해 보이는 느낌이 좀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가에는 보통 필러를 넣으면 어색해지기가 쉬운데, 이렇게 힐러웨이브를 사용해서 시술하시면 자연스럽게 리주비네이션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충분히 당겨서 이제 엔드 포인트까지 접근했죠. 여기서부터 주사를 하는데 천천히 이렇게 약간 피부를 태핑해 주시면 통증도 좀 줄일 수 있어요. 약간 거의 다 빼는 상태에서 다시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갈 때 가끔 이렇게 한번 들어 올려 주시고요.
이렇게 캐뉼라의 쉐입이 균질하게 보이면 내가 잘 하고 있다. 근데 만약에 중간에 이렇게 깊다. 그러면 여기 너무 깊은 거고요. 또 이게 너무 짤룩하다 그러면 너무 얕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항상 컨스턴트한 그 레이어를 찾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게 바로 이미디엇 서브도멀 플레이죠. 마지막이라서 이제 충분히 다 넣을 건데요. 이렇게 천천히 끝까지 다 넣었어요. 이게 별거 아니다. 이게 뭐 효과가 있을까? 굉장히 좋습니다. 효과가. 그래서 이렇게 조금 러프하게 시술을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 힐러 웨이브가 주변을 살짝 퍼지면서 빈 공간들을 좀 메꿔주게 되고요. 하지만 이 비스커시티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텐션이나 탄력을 유지해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속력이 좀 다른 제품보다 훨씬 좋다고 할 수가 있죠. 자, 지금 양쪽을 좀 스플릿으로 했고요. 다른 방법이라 즉각적인 모습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서로. 그렇겠죠? 한쪽엔 럼프가 보이고 한쪽엔 약간 산맥처럼 보이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둘 다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목 시술을 할 건데요. 목도 사실 최근에 많은 그 니즈가 있으시죠. 예전에 비해서 목을 시술하고 싶은 고객분들이 상당히 늘어났는데요. 목은 치료가 얼굴보다는 일단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를 시작하시는 게 좋고 또 여러 가지 멀티모달 치료를 병합해서 치료하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 중에 이 힐러웨이브도 굉장히 중요한 포션을 가져갈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목은 이제 꼭 가로주름이 아니라 사실은 세로주름 그리고 느슨해짐 그다음에 피부의 그런 짜글짜글함 이렇게 세로로 살짝 꼬집었을 때 이런 자글자글함이 저도 많이 나타나는데요. 아침에 거울 볼 때마다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이거를 이제 텐션을 안 주고 겉에서 뭐 크림을 많이 바른다고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안을 조이는 여러 가지 그 에너지 베이스 디바이스도 필요하지만 사실 약간의 담요 한 장을 깐다라는 느낌의 텐션을 준다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요. 어차피 필러는 여기서는 좀 효과가 없고 또 바이오 시뮬레이터들은 효과는 좋지만 또 안전성에서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힐러웨이브가 굉장히 그 가려운 데를 좀 긁어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주로 타겟은 이 미디얼 쪽을 타겟으로 하겠죠. 왜냐하면 거울 봤을 때 가장 스트레스 받는 부위니까. 물론 이 측면까지 해줄 수도 있지만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가운데 센터 쪽을 겨냥하는 게 좋은데요. 사실 이 목의 치료는 캐뉼레이션을 활용한 치료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아무래도 멍이 잘 들고 피부가 얇다 보니까 엠보싱도 오래 가기 때문에 니들보다는 캐뉼레이션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런데 자입점은 사실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원장님들이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되는데 제 방법을 말씀드리면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바깥에서 들어가서 캐뉼라를 빼면서 주사하는 걸 원칙으로 삼는데 그 이유는 힐러웨이브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인젝션이 되기 때문에 결국 리프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벡터링 문제 때문에 저는 바깥에서 주사를 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서 주사해서 들어가기 너무 힘들다, 시술자가 불편하다 그러면 약간 미디얼에서 바깥쪽으로 하셔도 됩니다. 또 시술자가 편해야 결과도 좋은 거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에 존중을 할 것 같고요. 바깥에서 접근한다고 한다면 이 맨디블 앵글 쪽이 좋은데요. 앵글에서 수직선을 하나 그어줘요. 너무 레터럴에서 접근하면 시술이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이 곡선을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선택과 집중을 한다는 차원에서 앵글을, 제 머리가 너무 안 가리네요. 그래서 이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데 엔트리 포인트를 너무 많이 뚫으면 멍도 많이 들 수 있고 또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대략 이 맨디블 앵글에서 한 3cm 정도 내려가서 엔트리 포인트를 잡고요. 그리고 한 5cm 정도 내려가서 엔트리 포인트를 잡습니다. 왼쪽도 오른쪽으로 잠깐 돌려볼게요. 여기 이렇게 해서 자, 한 시린지를 사용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총 5개의 한쪽에 5개의 라인을 그릴 건데요. 첫 번째는 호리존탈하게 가고요. 그 다음에
각을 약간 주고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위가 요 미드라인 존이기 때문에 미드라인 존은 약간 오버랩돼서 시술할 수 있도록 여기도 호리존탈, 위로 하나. 이렇게 되면 가운데 이 힐러 웨이브가 가장 밀집돼서 인젝션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탱탱한 느낌을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측면에는 하이프도 있고 뭐 톡신도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 센터 쪽에는 치료를 할 수 있는 모달리티가 적기 때문에 이쪽에 집중하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이쪽도 똑같이 대칭적으로. 이게 이제 제가 많이 애용하는 방식인데요. 만약에 미드라인에서 들어가고 싶다, 아니 조금 내측에서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은 이 사이로이드 글랜드를 기준으로 이쯤에서 이렇게 해서 바깥쪽으로 가실 수도 있어요. 이쪽을 세이브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바깥쪽과 안쪽을 다 커버하실 수도 있겠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하나의 엔티미 포인트로 360도의 그 디렉션을 갖고 가게 되면 스카링도 되고 pH도 되고 또 멍도 많이 들게 되고요. 또 균질한 그런 뎁스의 인젝션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가장 저는 좋아하는 방법입니다. 목은 얼굴보다 멍이 더 잘 들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시술을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주사는 깊은 주사라기보다는 슈퍼피셜하게 블랩을 만들어 주듯이 인젝션을 하고 있어요. 자, 에피네프린이 섞여 있기 때문에 바서 컨스트릭션에 의해서 블리딩이 많이 예방이 됩니다. 그리고 엔트리 포인트 마킹이 지워져도 어디에 들어갈지가 가이드가 잘 되죠. 자, 그러면 일단 우측을 시술 먼저 할 건데요. 고개를 약간 왼쪽으로 돌릴게요. 목을 약간 익스텐션 한 상태에서 해야 이렇게 레이어를 찾아 들어가기가 편하고요. 역시 뒤쪽을 소독을 충분히 하셔서 캐뉼라가 컨택할 수 있는 스킨 서피스를 잘 소독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25게이지 5cm짜리 캐뉼라를 사용할 건데 이렇게 핀층을 충분히 하셔야 돼요, 목은. 그래서 딱 더미스만 딱 뚫는다라는 느낌으로 약간 이렇게 돌려주시면 피가 덜 나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바로 허리존탈하게 이동을 합니다. 너무 다 박리하지 마시고요. 그냥 시술할 부위만 딱 놓고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다이렉션이 이쪽이죠. 허리존탈. 이렇게 저항이 좀 있다 그랬을 때는 스킨을 스트레칭 시켜주시는 게 좋고요. 트위스트해서 정확한 레이어를 찾아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미드라인 가까이까지 간다라는 느낌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 올렸을 때 이렇게 씬하게 캐뉼라가 잘 보여야 돼요. 목 피부는 굉장히 얇기 때문에 캐뉼라가 잘 보입니다. 얼굴보다. 자, 여기까지 지금 다 도달했는데 조금 더 가서 미드라인 가까이 가실 수 있어요. 스킨을 당기시면. 이때 팁을 약간 눌러서 커브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하시면 더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0.2를 주사를 하도록 할게요. 균질하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쪽 방향. 거의 다 빼낸 다음에 방향을 틀어서 다시 다이섹션 하기 시작하죠. 스킨을 꼭 이렇게 펴주셔야 돼요. 곡선이 많기 때문에 캐뉼라가 다른 데로 들어가지 않도록. 이미디엇 सब더말 레이어만 지키신다면 피가 안 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거칠게 시술하다 보면 멍이 들 수 있어서 항상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미드라인 가까이 갔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쭉 끊어지지 않고 주사하기. 마지막으로 이쪽 꺼져라 줄게요. 귓볼이 좀 컨테미네이션 될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막아주시는 게 좋고요. 방향을 틀어서 이렇게 갈 겁니다. 이렇게 바깥에서 접근할 때는 이렇게 조금 불편함이 있어요, 시술자가.
그랬을 때 이 캐뉼라를 눌러주시면, 낚싯대처럼 눌러주면 팁이 올라가게 돼서 스포피셜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너무 깊게 들어가셔서 머슬을 뚫고 들어간다, 그랬을 때는 블리딩도 되고 통증도 심해지고 또 우리가 원하는 리주비네이션 이펙트도 감소하게 되죠. 더미스에 가깝게 붙어 있어야 효과가 좋으니까. 자, 이렇게 들어갈 때 항상 스킨을 스트레칭하는 버릇을 좀 들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진 후진을 계속 하면서 길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잘 안 된다 그러면 트위스트 좀 해주고, 이런 식으로 천천히 들어가서 중간에 한번 확인해 주시고, 미드라인까지 가면 뻐근하세요. 과거에 시술 많이 하신 분들일수록 파이브로틱 체인지가 많이 와서 조금 박리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충분히 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컨테미네이션 안 되게 조심하시되, 이제 내가 여기서 들어가기 어렵다 그러면 얘를 꺾어 주시면 방향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